술을 많이 마시면 왜 목소리가 갈까요? 이제 체력이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아니 건강상의 이유라고 말했고 술 얘기 안 했는데 송결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사람들 다들 아프신 줄 술 아는데. 먹어서 건강이 나쁜 거예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네. 오늘 방송도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빨리 끝냅시다. 그럽시다. 오 과연 누가 하다가 목소리 살아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약간 불안해. 근데 또 오늘 주제가 네.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주제라서 이거는 작가님만 또 할 수 있는 나만 할 얘기거든요.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현무투 씨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그 사진은 나왔잖아요. 저게 어쨌든. 무엇인지 저걸 보고 네. 탄두가 떨어진 현장이라고 믿으라고? 저 삽질한 건가요? 이상해. 저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게 그 탄두가 떨어진 현장이라고 공개한 사진이에요. 네. 자, 탄두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발사체는 유류창고에 떨어져 불이 났다. 네. 네, 추진체. 추진체는 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 국방부의 주장인 거죠. 자, 그래서 참고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게 있습니다. 오. 실제 발사됐다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찍은 제대로 된 오리지널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네. 근데 바로 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드세요. 틀어요? 예. 어차피 저기밖에 더 당하겠어. 여기 수익 실현 자, 이게 발사되면 초기 발사 과정입니다. 이렇게 날라 올라가서 미사일이 저렇게 쭉 올라가죠. 네. 자, 저 단계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게 낙탄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미사일이 저런 방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 발사가 될 현무는, 그러니까 처음에 발사할 때는 지상으로 고각 발사를 합니다. 네. 고각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미사일이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 저기에서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 폭발하는 순간까지 발사체와 탄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리되는 시스템이 없어요. 현무 씨에는. 오. 근데 왜 미사일이 동강이 나가지고 네. 탄두하고 미사일이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폭발했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거는 정부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현무 씨가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서 비행기가 발사체가 떨어졌다. 오. 이해하기 힘든 현상인 거죠. 근데 지금 떨어진 현장을 보세요. 탄두만 발견됐다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게 마치 뭔가 우리가 얘기하자면 거대한 비행체나 뭐 이런 것들이 쓸고 간 것 같아. 끌고 간 것처럼 쭉 밀려서 라인을 만들면서 네. 쭉 들어갔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는 지금에 봤던 현무 씨의 그 피격 장면하고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처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게 발사체하고 탄두가 왜 분리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사일은 이 운동 에너지를 위주로 해서 그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날아 올라가서 고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미사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발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기 얼마 현무투 씨. 네. 이 현무 씨를 발사하고 나서 몇 초라 그랬죠? 이상이 10초 정도 정상 비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10초 정도의 정상 비행이면요. 거의 상사점까지 올라갑니다. 이 미사일. 10초면은 미사일 치고는 길잖아요, 시간이. 그죠? 네. 이 10초면 거의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할 만큼 고도상으로 쭉 올라가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발사 후 2초 정도면 이미 구름 위로 들어가고 안 보이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럼 그때 이상이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는 분명 바닷가로 쐈을 거 아니야. 동영상으로. 그렇죠. 동해. 바닷가로 쐈던 미사일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순항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의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탄도 미사일 자체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고각으로 해갖고 1km 거리 안에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된 상황에서 나눠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리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서 탄두가 떨어졌다고 하면 저 탄두가 저렇게 끌리듯이 바닥에다가 긴 라인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는 이게 위에서 떨어진 게 옆으로 스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은 비행을 하듯이 옆으로 날라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폭발도 없이, 저 주변을 보면 잔디가 깨끗하잖아요. 네. 폭발도 없이 저런 방식으로 저게 끌려 내려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리고 떨어진, 예를 들어, 이게 모든 거 다 믿어줄게. 이게 1km 쏘갖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는 이렇게 해갖고 쭉 슬라이딩해서 오듯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물리 에너지잖아요. 폭발을 안 했으니까 물리적인 에너지로 저 땅을 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가. 떨어져서 깊이 패인 자국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끌리니까 높이가 점점 낮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 떨어진 데는 충격을 받아갖고 구멍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오므라들듯이 저 골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거는 저 정도 두께의 물체가 그냥 추락을 하면서 쭉 미끄러져 온 거잖아요. 저거는 미사일이 아니고 비행체입니다. 만일 저런 게 흔적이 생겼다고 하면. 하긴 생각해보면 처음에 지역 주민들이 들은 거는 뭔가 추락하나? 그렇죠. 이런 뭔가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했긴 했거든요. 미사일이 직격에서 떨어지게 되면 길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추락이라고 하면 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추락이 있었다 그러면 이 현무 씨가 그러한 공중 기동을 할 수 있는 미사일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게 현무 씨 중에 현무4 같은 현무3 같은 일종의 순항 미사일, 이게 우리가 흔히 알아가는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이었다고 하면 혹시나 뭐 저 정도 궤적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항 미사일은 이렇게 수직으로 해갖고 비행을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네. 순항 미사일이 떨어졌으면 저런 식으로 흔적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두하고 이 추진체가 분리되는 현상은 사실 얘네들이 주장하는 현무씨 미사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왜 분리된 거냐는 것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말이 바뀌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미사일이 5발이었거든. 네. 에이테킴스 4발에 현무 1발. 네. 이게 다시 4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발은 뭐 한 발은 목격했는지 안 현무였고, 했는지, 예. 예, 현무였고, 원래 이게 11시, 1시에 나눠 쐈다 그랬어요. 네. 네 번째 거짓말 할 때. 11시에 현무 쐈고, 이게 사고 났고, 1시에 에이테킴스 4발을 쐈다. 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11시에 현무 1발, 그리고 2발, 2분 후에 우리 측 에이테킴스 1발, 그리고 미군 에이테킴스 4발. 그래서 현무 하나, 에이테킴스 하나, 그리고 미제 에이테킴스 2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4발이 된 거죠. 그렇지. 현무 1발, 2분 간격으로 에이테킴스 1발, 그리고 미국과 에이테킴스 에이테킴스 2발. 그래서 총 4발. 그렇죠.
한 발이 또 없어진 거야. 즉 1시에 쐈다고 하는 미사일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원래 네 번째 발표에서는 11시에 한 발, 1시에 네 발을 쐈다 그랬단 말이죠. 네. 이게 그 뭐 실수로 이게 병사들이 그 오발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이건 미사일이란 말이야. 진짜 발사를 했다고 하면 발표가 지금 5번째까지 바뀔 수가 없고 이게 처음에 4발이었다가 5발이었다가 다시 4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에이테킴스는요. 원래 미사일 발사체가 2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는 하나만 쏘지 않습니다. 쏘면 2개를 다 쏴야 돼요. 네. 대부분 그렇게 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이거를 나눠가지고 현무 한 발, 에이테킴스 한 발만 쏘고 말았다고 주장하느냐는 거지. 근데 지금 동아일보를 보니까 오늘 단독이 나왔는데 우리 군이 쏜 2발 중에 한 발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 4발이라고 에이테킴스 4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발 중 한 발이 갑자기 추적 신호가 끊겼대요. 그러니까 2발 중에 한 발이 추적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실패한 한 발이 1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의 가상의 어떤 표적을 향하다가 갑자기 추적 신호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표적을 명중했는지도 아직도 확인하지 없어졌어.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에이테킴스가 고장 났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저 궤적이 네. 현무씨 미사일을 쏴갖고 가능한 궤적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니라니까. 고각 발사를 해갖고 떨어지는 현무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왜 발사체와 추진체, 그러니까 탄두하고 추진체가 분리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안 가져요. 분리되면 공중에서 뽀개져야 되는 거고, 뽀개졌다는 얘기인 거고, 공중에서 뽀개졌으면 탄두가 그렇게 멀쩡하게 제대로 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탄두가 저렇게 비행체 끌리듯이 저런 긴 홈 같은 흔적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그날 비가 와갖고 불이 안 났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유료 창구 쪽에는 추진체가 불을 냈는데 네. 이쪽 탄도 떨어진 데는 말끔해요. 뭐 폭발이라든지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고리 하나 패여갖고 쭉 밀고 지나간 작업 같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잔디도 아주 멀쩡하잖아요. 아예 그을린 흔적도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더라도 현무 탄두가 나타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군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예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인 제가 보기에도 이 현장은 이게 진짜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이냐라고 보기에는 어설픈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이상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는 불꽃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재가 없었으니까. 네, 여기는 화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러 번의 폭발음과 화재를 봤다 그러면 이건 다 유료 창고에서 일어난 거야. 근데 유료 창고에 대한 사진은 아예 안 나와요. 보안 설비라고. 유료 창고는 또 뭐 잘 견디게 돼 있어가지고 뭐 큰 불이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발사체가 떨어져 그때 주민들이 찍은 동영상만 보더라도 엄청 큰 불이 있어. 화염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계단 조금 그을린 거 말고는 옆에 있는 나무가 조금 그을린 거 말고는 큰 화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이상해. 그리고 그 현장을 내놓질 않아요 보안 설비라고. 허허 참. 근데 이 탄두가 떨어진 현장도 사실 그 이전에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아예 쇠사슬로 문을 걸어 잠그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또 뒤늦게 와서 이제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이 정도였으면 그때 공개해도 돼. 그렇죠.
왜 그때는 공개 안 하고 지금 왜 이런 이상한 걸 공개를 하고 있지? 그리고 저 홈이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진데 맨 밑에 깊은 홈이 평평해요. 뒤에 여기 지금 이거? 긁어 놓은 것처럼 평평하잖아요. 저게 인위적이지 아닌 자연적인 폐임으로 인해 가지고 저기를 파면 저렇게 평평한 공간이 나올까요? 탄두가 떨어져서 지나가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런 방향의 저 일정한 깊이에 저걸 그 탄두가 내려고 하면요. 탄두가 박혀갖고 튕겨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힘으로 이걸 밀어줘야 돼요. 네. 저 땅을. 그러면 어찌됐거나 추락했다는 건 사각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야. 네. 저 바닥이 평평하고 깊이가 똑같으면 안 되죠. 저것은 땅을 파면서 똑같은 힘으로 땅을 긁어낸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굴착을 한 거지. 떨어진 상태에서 패였다고 보기에는 뭔가 지금 저 흔적들도 신뢰가 안 가는 흔적이라는 거지. 이상해. 다른 데 떨어지는데 저기 떨어졌다고 우기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5일 정도면 전 병력이 투입돼가지고 이 정도 팔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긁은 거야. 삽으로 팠으면 저렇게 안 나와. 음. 삽으로 팠으면 저렇게 한꺼번에 만든 것처럼 쭉 못 갑니다. 긁어낸 거죠, 쉽게 말하면. 밤새 하면 할 수 있어요. 밤새 하면 근데 내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긁어내는 거를 비가 왔잖아요. 네. 잘 파집니다. 자, 우리 삽질 잘 됩니다. 아까 그 미사일에서 봤던 탄두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네. 에이테킴스 탄두의 직경이 저게 현무. 현무에 저게 떨어졌다고 치면 저 탄두의 크기와 직경과 넓이가 길이가 10m가 못 되기 때문에 아무리 넓어야 50cm, 직경 50cm 부분 정도를 이 탄두가 떨어져서 긁고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0cm 탄두가 폭발도 없이 물리적으로 긁었다고 보기에는 저 고랑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저게 저렇게 안 떨어지고 사선으로 떨어져서 밀고 갔다고 치자고. 너무 크죠.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니냐고. 이 정도에 있는 탄두인데 이게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 탄두가 50cm의 직경이면.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고 현장은 폭이 1.5m고 길이가 15m, 깊이 1m. 저 탄두가 어떻게 해서 1.5m 넓이로 저 홈을 팔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 사진만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둘 중에 하나요. 떨어진 게 현무가 아니거나 네. 아니면 진짜 현무가 떨어진 피탄 장소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탄두하고 발사체는 회수를 했다고 하면서 그 실물은 공개를 안 하냐고. 건져갔다며. 네. 회수했다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잔해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일본 어뢰처럼. 응? 일본어래. 나중에 가갖고 내가 단언합니다. 없다 그럴 거예요. 폐기했다. 아베 총알 같은 거죠. 없다. 아베 몸 안에서 총알이 나왔어. 그럼 총알이 들어갔으니까 죽었을 테니까. 네. 경찰이 그 총알이 없대요. 지금 와갖고는. 똑같은 상황 됩니다. 탄두 내놔. 떨어진 거 보게 내놔. 절대 못 내놓습니다. 그리고 탄두가 저렇게 흙을 파갖고 현무씨로 저거를 낼 수 있는, 이게 비행체처럼 돌아와서 저렇게 떨어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물리적으로, 뭐 과학기술 조사하는 사람들이, 현장 조사하는 사람들이 됐든지 그 핑계를 만들어낼 텐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4발이었다가 5발이 됐다가 다시 4발로 줄었고 11시와 1시에 땄다가 뭐 1시와 11시에 쏜 미사일이 뒤집혔다가 지금은 1시에 쏜 미사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 연합뉴스에서 사진을 한 걸 보니까 진짜 훨씬 크네.
훨씬 크지. 저거는 폭이 너무 큰데? 저거는 쉽게 말해 전봇대로 갖고 땅을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봇대 한 2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 전봇대가 아니라 저 정도면 웬만한 배수관이 들어갈 깊이잖아. 1.5m면. 심지어 이 사진도 약간 위로 늘려놓은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라고? 그리고 탄두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 저각도로 하면요. 저렇게 긴 흔적을 못 냅니다. 퉁퉁퉁 물수제비 뜨듯이 그렇지. 응? 물리적으로 해갖고 퉁퉁퉁 튕기는 게 맞지. 파고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깊이로 위에서 떨어지는 게 쭉 밀고 가듯이 저런 골을 팠다고? 정말 우리나라는 별 희한한 전 세계에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스터리하네요, 정말. 그런데 이 현장에 대통령도 나타나지 않고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간다니까 부랴부랴 다녀온 걸로 전해졌는데, 근데 강릉 시민들, 제가 만약 강릉 시민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너무 불안할 것 같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대통령도 아예 안 오고 안보실 그러니까 뭐냐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운이 진짜 안 좋았으면 민가에 떨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몇 미터 차이가 안 나, 몇백 미터. 근데 이거를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말도 안 해. 핵 개발하겠다 뭐 이상한 이런 말로 해가지고 다 질문 다 그렇죠. 글러나고. 지금 전술핵 얘기에 전부 파묻혀갖고 핵을 써야 되네 말아야 되네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된 규명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규명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 그리고 기자들도 안 물어봐 대통령한테. 핵 얘기만 하고 있어. 핵 얘기만. 아니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뭐 친일 얘기나 막말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사진이 나오지 않고 땅판 사진 하나로 해갖고 이거를 의혹을 퉁치려고 한다고 치면 이거는 조작이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너무 이상하네.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는 얘네들도 어차피 조작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겠죠. 나중에 이 문제가 정말 확대되고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부대장이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작전 실패한 거잖아요. 훈련에서 이 낙탄 사고 생겨버린 거는 잘못한 거잖아. 부대장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주민들 안전에 제가 심대한 피해를 끼쳐 죄송한 대통령이 먼저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책임자 문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책임자 문책하겠다.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딱딱딱 가야 돼.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또 하나 좀 시사해 볼 거는 우리가 만든 현무씨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정말 놀라운 문제를 일으켰죠. 네,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가다는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다녔으니까. 네. 뒤로 왔다 미사일이. 문제는 에이테킴스도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사일을 두 종류를 쐈는데 두 종류의 미사일이 다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게. 근데 동시에 두 종류,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주력 미사일 두 종류가 문제를 일으켰다. 다음 파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체계의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미국의 미사일을 받아와야 된다. 우리 거는 기술적으로 많이 모자란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군 기술과 미군,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한화하고 연결돼 있는
군수업체,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술 드셔서 그래요. 아무튼 하여튼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네.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국산 개발해놨던 미사일 생산이라든지 배치를 줄이고 미국제 무기를 수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레이시온, 미국의 레이시온 미사일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도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 얘기가 바뀌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국방 뭐 이런 거 방산 다 없애겠다는 소리예요? 없애지는 않겠죠. 병행은 해나가고 있는데 미국 무기가 더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와 관련한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는데 현무하고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나 좀 그보다 다른 목적의 미사일들을 대규모로 늘려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벌써부터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뭐 킬체인 하기에는 우리 군 전력에 미사일 전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정작 그 이 미사일이 잘못됐으면 이 미사일 생산에 책임을 져야 돼. 이건 한화 거거든요. 네. 한화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 말이 없다고. 제조사에서 제일 먼저 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제조사 사장이나 엔지니어는 현무는 이런 방식의 기동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발표를 했겠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근데 아니 사고를 내놓고 제조사도 아무런 말이 없어. 제조사한테 원인을 묻고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거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장치를 대면 유도 미사일도 아닌 이 현무 같은 고각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저런 비행을 해갖고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재용도 예전에 삼성의료원 때문에 사과했잖아요. 우리 또 김 회장님은 김성현 회장님의 자식들은 이 야구 빠따를 맞을지언정 쉽게 사과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네. 참 진짜. 아무튼 엉망이네, 엉망이. 주한미군이 쏜 두 발은 멀쩡했고요. 네. 우리가 쏜 미사일은 또 사고가 난 거죠. 둘 중에 두 발 중에 한 발이. 다. 예. 결과적으로는 현무 미사일이 아닌 다른 미사일 또는 비행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저거는 현무가 떨어진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밖에 오늘은 얘기를 좀 못 드리겠는데요. 왠지 이거 파가지고 그 탄두 묻었을 것 같은데. 얘 안에 파보면 탄두 나올 것 같아. 그쵸. 어딘가에 폐기를 해야 된다면 바로 묻는 수밖에 없죠. 제일 빠르죠. 왜냐면 여기가 제일 파도 티가 안 나는 곳이에요. 이미 파졌기 때문에. 군인들도 제일 물른 땅을 고른 거야. 잘 파지는 데를. 잘 파지는 데를 고른 거죠. 이거 파보면 탄도 나올 것 같아. 아무튼 좀 더 추가적인 조사나 체계적인 어떤 조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게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화염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해서 현무 씨가 저런 모양을 낼 수 있는지 아까 처음에 우리 현무 씨의 실제 발사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줬으니까 과연 이런 미사일이 저런 기동을 통해 갖고 수평으로 저 고를 내고 떨어졌는지가 우리가 사실로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미사일은 사실은 방향 조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산오차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공산오차 5m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미 발사해서 날아갈 때 정밀한 발사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 속도 안에서 저런 속도로 날아오르던 미사일이 1km 이상을 안 날아가고 제자리에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는 미사일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